네. 거래가 되지 않으면 집값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거래가 안 되는데 집값이 어떻게 빠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14억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기존에 14억 하던 아파트 빠집니다. 13억대로. 자, 13억 하던 아파트 12억대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상급지부터 빠지니까 밀려 내려온다니까요. 밀려 내려와요. 이제 자, 매물 내놨잖아요. 만약에 또 하나 더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자, 15억 5천 아파트예요. 그런데 대출이 풀리니까 오네, 입질이 오네요. 그런데 정작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매수인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7천만원 빼주세요. 그럼 살게요. 1억 빼주세요. 살게요. 14억 5천이면 살게. 바로 지금 계약금 넣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14억 5천이면 살게요. 1억 다운시키면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판다니까요. 네, 판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가 14억대 거래된다.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급지에 있는 아파트는요 14억에서 자연스럽게 13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의 시장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해요. 고로 15억 초과 대출이 풀린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영향은 없다. 대신에 집값 대세 하락에 단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가 증가하면요 두 가지예요. 거래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가 증가하면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장기 침체로 가거나 입니다. 근데 그 거래량이 증가해도 그 거래가 어떤 거래가를 형성하는지 제일 중요하겠죠. 하락 거래가를 계속 형성하면 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선지건무님께서 하락거래가 찍힐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고요. 제니퍼님 반갑습니다. 네, 이승준이 주쌤 울산 비 많이 온다는데 조심하세요. 아이고 다 조심하세요. 네, 호박님 반갑습니다. 허니님 반갑고요. 갈치아님 반갑습니다. 네, 신혜님 반갑고요. 네, 모모님 반갑습니다. 미지원님 반갑고요. 미니님 반갑습니다. 박정희님 반갑고요. 네, 체질감별사님 반갑습니다. 내사랑주님 반갑습니다. 봉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30분만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좋아요가 100개 넘으면 10분 더 방송할 겁니다. 네, 좋아요가 100개 돌파 시 총 40분 방송 예정입니다. 네, 좋아요 팍팍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15억 대출이 풀리면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았고 15억 초과 대출이 풀린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에 영향은 없다. 대신에 집값 대세 하락에 단초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매도인들이 이제 집을 팔게요 라고 했는데 밑에서 받아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14억 5천 1억 깎아주면 바로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값 하락에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왕개미님 반갑습니다. 네. A토연이 조정지역까지 같이 풀리는 변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정지역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A토연이 조정지역이 풀리면 대표적으로 뭐가 바뀌죠? 네, 자, A토연님 조정지역이 풀리면 대표적으로 바뀌는 거는요 하나예요. 대출이 좀 늘어납니다. 맞죠? 네, 미니님 맞습니다. 현재 2주택 이상은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주담대가 설령 풀린다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집을 대출 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취득세 중과에 걸린다는 거죠. 자, 즉 무슨 말입니까? 변하는 건 없다. 변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 토요님 대구가 조정지역에서 풀렸습니다. 변한 게 있습니까? 하락 좀 더 가속화가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찌르거든요. 잠재적 매수 의향자들이 찔러댑니다.
누구를요? 중개사들요. 중개사를 찌르고 이 물건 한번 가격 좀 빼주세요 라고 장난질 친다는 거죠. 사람들 매도인의 심리에는 칼침이 놓여지는 거예요. 칼침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격이요 더 빠집니다. 왜? 거래가 조금이나 되니까요.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 2주택 이상은요 조정지역에서 분양권 매수 시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중도금 대출이 풀리기 때문에 분양권에 투자할 수가 있으나 지금 분양권이 가격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피가 나지 않는 이상 매수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구에 분양권을 매수한다. 그건 자살 행위예요. 정말 멍청한 짓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마피가 충분히 나오는데요. 기다려야지. 왜 자꾸 급하게 행동하냐고요. 저 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조이 해피니스님 반갑습니다. 갈치아니 DSR은요. DSR은 자 봅시다. 저는 헷갈려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DSR이 어떻게 될까요? 자 DSR은 70%였는데 DSR은 70%였는데 40%? 이렇게 떨어지네요.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설령 대출이 풀린다 하더라도 대세 하락이 있는데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 요인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덕션에 비유했잖아요. 가스레인지는 냄비를 오랫동안 끓이기 때문에 냄비 손잡이도 뜨겁다. 그런데 인덕션은 단시간에 집중되게 열을 쏘기 때문에 냄비까지 전도는 되지 않더라. 열 전도가 낮더라. 그래서 인덕션을 끓인 냄비는 손잡이를 그냥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부동산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을 다시 끓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규제가 전부 다 완화가 돼야 되고요. 예전처럼 양도세가 모두 거의 비과세 되다시피 해서 언제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시장이 다시 매수 심리가 타오르지. 박근혜 정권 때 보세요. 이명박 정권 때 보세요. 하락이 거의 정권 내내 갔습니다. 8년 정도 하락이었어요. 물론 서울은 좀 더 빨리 상승 시작했지만요. 자, 서울이 상승을 해서 2020년도에 대부분 경기도권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발 묻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서울이 오른 다음에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이 오르지 않으면 경기도 오르지 않습니다. 인천은요 서울 없이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삐빅님 반갑습니다. 레바랑도님 반갑습니다. 옥동장님 반갑습니다. 자, 해피니스님께서 상업용 부동산 향방은 어떨까요? 상업용 부동산은요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죠. 왜? 금리가 상승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약해집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은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요,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약해지잖아요. 왜? 이자가 커지니까요. 지출이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상가 투자는 웬만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웬만해서 하지 마시고요. 쉬운 아파트 투자만 그때만 하시고 어차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전국에 투자처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그걸 노렸었어야죠. 왜? 도대체 왜?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집을 사거나 왜 이제 와서 상가를 사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매우 저렴하게 낙찰받으시는 분들은 인정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런 것까지 제 시간이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아파트 사고요. 그리고 추후에 취득세 중과가 풀리면은 아파트 매수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요.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가는 많이 가지면 좋아요. 그런데 상가 투자를 해서 과연 자산가치, 특히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자산가치 그렇게 높일 수가 있을지도
제가 한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상가 팔아서 돈 벌면 되지 않나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다지 끌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미니님께서 서울, 경기, 인천 커플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자, 아파트도 금리가 내려야 오를까요? 공급 물량의 규제를 중시해야 할지, 금리를 중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뭐, 금리는 제 생각은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대출 규제를 옥죄어 놨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가의 전세 수요가 적어질 거 아닙니까? 왜? 전세는 진짜 비용 지출이니까요. 네. 실거주자의 비용 지출은요, 정말 꼼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투자가 아니잖아요. 순수히 전세금이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전세금을 5억 넣었는데 1년 뒤에 내가 6억을 돌려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5억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뺀 만큼과, 네. 전세자금 대출, 네. 하여튼 그렇게 이자를 뺀 만큼 손해 아닙니까? 네. 전세금에서 이자를 뺀 만큼 손해잖아요. 이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리는요, 간접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주요된 변수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오랜만에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칭성, 정부가 엄청나게 이제 공유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에 좀 더 영향을 플러스 알파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뭐 크게 사람들 관심도 없었겠지만 지금은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지상파, 공중파 다 거기서 다 떠드니까요. 그렇게 좀 금리에 대한, 금리가 매수 심리에 대해서 약간 좀 영향을 좀 더 예전보다 주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왕김님께서 주담보 대출푼이, 주담대죠. 주담대 대출푼이 매도인들 걷어들이고 있나요? 아니요? 네. 걷어들였다가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가 30개 남았습니다. 네, 최고진님 반갑습니다. 네, 한우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한 지 25분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네. 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상호 형님께서는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도 현재는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보다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움직여야 거래가 살아나는 장세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실수요자들의 잔금 융통이 비교적 원활해지면서 거래량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호 형님, 올해 10% 오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올해? 왜 안 오르나요? 안 올라요? 네? 그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까? 잘못은 좀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지 그 전문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더 들기도 합니다. 네, 상호 형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대출 규제를 풀더라도 이미 빙하기에 접어든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라고 합니다. 규제 완화 효과가 충분히 실행되기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다른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를 막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 LTV를 상한을 80% 완화해도 DSR 걸려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여왕개미님께서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매도인데 걷어들인다고. 뭐, 걷어들이면 죽는 거예요. 네. 자, 레바랑도로님께서 제 생각에 정책금리가 적용되는 3억, 6억 이하들은 규제 완화 시 곧 올라갈 거라 봅니다. 안심 전환 대출은 3% 내더군요.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레바랑도님.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침체예요.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침체입니다. 네, 정진님 반갑습니다. 자, 또 지역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지역에 대해서요? 자, 어디로 가볼까요? 어디로? 광주광역시 가볼까요? 광주광역시에 어디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네, 첨단지구 가볼까요? 첨단지구. 광주 첨단지구. 네. 자,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되었죠. 입주 시기를 보시면은 90년대 이렇게 입주한 것도 있고요. 자, 첨단 라인 1차 아파트 95년에 이렇게 지어졌고요. 용적률이 108%입니다. 금액대가 21평이 아이고야 상승 많이 했죠. 자, 이게 바로 네, 지방 투자의 묘미입니다. 네. 자,
갭 보세요. 2018년 8월달에 갭이 2,700이에요. 네, 108% 용적률입니다. 108%. 자, 매매가 1억 3천 했어요. 지금 얼마예요? 3억 4천까지 올랐네요. 한 채당 2억이 올랐습니다. 10채 샀으면요 20억이에요. 20억. 여러분,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지방에서요, 제가 지방광역시를 투자하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이럴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용할 때. 이때, 2018년도니까, 지금부터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이면 24년 차입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 스토리가 생길 거다. 지금 갭이 2천, 3천 주고 내가 여러 채 사면은 최소한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물가 상승률보다 이기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재건축 스토리가 있는 아파트를 주목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네.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야지 추후에 내가 팔 때 호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2018년도에 1억 3천입니다. 네. 자, 2년 되는 시점이 이때요. 2020년 9월. 근데 이때 조금만 발품을 팔았으면요, 광주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자, 2021년 7월에 팔았으면요, 한 채당 얼마 벌었죠? 네. 얼마 벌었어요? 한 채당 거의 1억 3천 4천씩 벌었습니다. 1억 3천 4천씩 벌었다고요. 네. 자, 갭은 3천입니다. 1억 3천? 4배 이상 투자예요. 여러분, 주식에 여러분이 3천만원 넣어가지고 4배 간 주식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타임 놓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단 산업기지 라인 1차 이런 아파트 꼭 주목을 하셔요. 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파트 다른 지역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검색을 부지런히 하세요. 네. 자, 지금은 제가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미 올랐으니까요. 제가 2020년도부터 청주를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청주 갭 3천이면요 산남주공 1단지에 들어갔어요. 네. 자, 8,600이요.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8,600이 8,000 올랐어요. 저는 2021년도에 작년에 1억 3천대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첨단 라인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재건축은 그래요. 네. 근데 만약 여기서 꺾인다, 그럼 땡큐죠. 근데 지금은 이미 떴잖아요. 살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네. 부동산의 첫 번째 대원칙은요, 싸게 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원칙은요,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산남주공 4단지는요 용적률이 157%로 다소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1단지보다는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평형대라도 지금 가격대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시고 추후에 침체장이 되면은 이런 거 딱 보시라고요.